다음 주 월요일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로 임시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이번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백 기자, 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거로 예정돼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회의입니까?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요, 각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 행정 그리고 법관 독립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법관들의 유일한 공식 회의체입니다. 이 회의가 26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여는데요. 원래 4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여는데 이번에 구성원의 20% 이상이 임시회의를 소집을 요청했기 때문에 열리게 된 겁니다. 지난 8일 총원 126명 가운데 20%를 딱 맞춰서 임시회 소집이 결정이 됐고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이 되고 안건 표결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법관 대표회의, 이게 열리게 된 계기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논란이 일자 그 여파로 열리게 된 건데요. 당초에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빠르게 판결한 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회의의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정 부분은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안건은 구성원들에게 일주일 전쯤에 통보가 되는데요. 이번엔 두 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은 다소 선언적인데요.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안건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전국 대표회의는 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을 한다. 그리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백 기자가 회의 안건 관련돼서 지금 두 번째 안건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안건을 놓고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의결 여부에 대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번째 안건 가운데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 이 표현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얘기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접 회부했고 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결론이 났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 진행이 이런 표현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런 문구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다가 무엇보다 다른 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개별 재판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관들이 상당히 있고 향후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냐, 그리고 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데다가 대법원이 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라는 공직선거법 재판 기간을 지킨 거라서 이 안건 2번이 그대로 의결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대법원 판결 직후에는 이제 법원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비판적인 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안건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 직후에는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들이 이 비판글을 올리기도 한 등 상당히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대법원 심리 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두고 이 회의에서 어떤 유감을 표할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요건이 안 돼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부 기류는 외부적 상황으로 하여금 판사들을 뭉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강한데요. 안건 2번을 보시면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 문구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을 했는데요. 또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추진하고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잇따라 상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안건이 통째로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뒷부분만 수정되어서 발의되고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 절차,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전국대표회의 안건은요. 이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온라인, 오프라인 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네. 의결이 이뤄진 안건은요. 전국 판사들의 공식 입장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자 이런 안건이 발의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나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 회의, 그 얘기 자체가 회의가 잡혔을 때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이론상으로는 발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의 현장에서 제안자를 포함해서 10명의 법관이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현재로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어떤 위법이 밝혀진 건 아닌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반대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과반수를 넘겨서 실제로 의결될 가능성은 미지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회의가 열린다고 알려진 직후에는 사퇴 요구까지 나올 수 있다. 사법 파동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판사들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 요구가 정말로 상정돼서 의결될 경우에는요. 법관 대표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 없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